미국이 이제는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산 기업들에게 굉장히 기회다. 이 방산 기업들 주가들이 지나간 한 3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융들. 그런데 올랐는데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졌냐 하면요, 안 높아졌어요. 오히려 원래 되면 PR이 또 낮아져요. 추정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데들이 15배, 뭐 17배 이래요. 해마다 20%, 30%씩 성장하는데 PR이 15배, 17배대로 시장이 가만히 내비둘까요? 저는 안 내비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쪽에 원래도 20%, 30%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을 간통할 새로운 새로운 건 없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 부각될 새로가 아니라 늘 부각되고 있었죠. 애플도 그러고 삼성전자도 그러고 항상 부각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여전히 좋을 성장할 어떤 산업을 한번 찾아보는 시리즈입니다. 1편의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은 우주항공, 방산 이걸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은 함께 말씀드려야 되죠, 그죠? 3편에서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어쩌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함께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우주항공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일 경우가 많죠. 현재는 이제 스페이스X는 민간으로 위성을 거의 3,500개 가까이 좀 쏘아 올려가지고 있죠. 이제 중국도 2030년까지 13,000개 쏘아 올린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관련해서 우주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32년에 달나라갈 로켓 착륙선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주항공하고 방산은 한 묶음이죠. 예전에는 서로 달리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AI 기술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한 묶음으로 가는 게 맞고, 사실은 또 우주항공하고 또 자율주행, 로봇, 방산, AI하고도 같이 엮여 있어요. 이게 다 같이 한 묶음으로 엮여 있는 거고, 특별히 여기가 많이 발전하는 이유도 또 AI 때문이에요. 그죠? AI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뒀죠. 그죠? 그만둬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경찰로 그만둔 지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법 된 셈이에요. 그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시는 연말에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느니 마느니, 그 다음에 또 시리아는 또 내전한 지가 오래됐죠. 그죠? 2013년 그때부터 2011년에 아랍의 봄 이러면서 그때부터 티니지 대통령 쫓겨나고 이집트 대통령 쫓겨나고 이러면서 시리아까지 이제 내전에 휩싸이게 됐고,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면서 가장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이란이죠, 그죠? 시리아는 원래 수니파가 전 국민의 80%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 정도밖에 안 살고 있는 시아파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파들이 진짜 짱 먹고 있고 이란도 좋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수니파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대통령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내전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고 이란은 이제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래서 대리전 양상으로, 그러다 은근슬쩍 러시아까지 거기다 참전을 했죠. 러시아는 또 왜 참전했을까요? 시리아에 또 자기 군사 공항이 있고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리전을 찢어고 벗고 싸우고 있는 거고, 중동은 대부분이 다 대리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방 세력 때 이슬람 정통 근본주의자인 이란 계열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하고 그렇게 지금 붙어가지고 찢어먹고 싸우고 있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죠. 하여튼 작은 분쟁에 그렇게 소규모로 개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분들 우리 후티 반군이라고 있잖아요. 후티 반군도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했어요. 같이 후티 반군이 이란 편이죠. 그래서 초생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유라시아 대륙 지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중동 쪽에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이란, 파키스탄 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요 시리아까지 이렇게 초생달 지역에 요 관련됐던 부분 요 나라들이
이제 시아파였는데 그게 이제 흔들리게 된 배경이 이제 시리아 내전이었고,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또 기후변화랑 또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너무 흉작이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쪽 이런 쪽에 남미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흉작이 돼가지고 밀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아랍의 봄이 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출산율 높고 젊은 층 인구가 무지 많은 피라미드로 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구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배고픈 것도 못 참고 불편 부당한 거 못 참죠, 그죠? 그거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대신 이제 부자 나라들, 이제 출산율은 높아서 석유가 뻥뻥 나는 나라들은 어디에도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우디도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뭔 얘기하다 옆으로 좀 갔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는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산 기업들에게 굉장히 기회다. 그래서 제가 하나에어로, LIG 넥슨, 우리나라의 뭐 현대 로템 같은 회사도 있고 카이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러죠. 이 방산 기업들 주가들이 몇 년 지나간 한 3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올랐는데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졌냐 하면요, 안 높아졌어요. 오히려 원래 되면 PR이 또 낮아져요. 원래 되면 추정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데들이 15배, 뭐 17배 이래요. 해마다 20%, 30%씩 성장하는데 PR이 15배, 17배대로 시장이 가만히 내비둘까요? 저는 안 내비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쪽에 원래도 20%, 30%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지능의 공장이라면 방산 우주 산업은 국가의 생존 인프라예요. 더구나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경찰 그만두겠다고 그랬고, 그거는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방산은 이제 정말 필요한 거죠. 미국이 힘의 구조를 지금 재편했고요. 그래서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년짜리 조달 구조로 바뀐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확장성이 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AI 때문에 미국은 또 하이브리드 방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얼마 전에 원래 중간쯤에 나온 거라서 그분들 또 까맣게 잊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 프로젝트, 이것도 에너지하고 안보를 같이 연결지어서 AI로 산업을 같이 융복합으로 엮어서 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방산 시장 자체도 예전처럼 무기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싸고 그런 예전같이 하드웨어 기반 중심의 그런 무기 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존대로 쭉 요 정도로 충분하고 앞으로는 AI하고 연결돼 있는 하이브리드 방산으로 옮겨가게 될 거고, 그 옮겨가고 있는 거에 제일 핵심 기업이 팔란티오죠, 그죠? 팔란티오입니다. 팔란티오고, 그 다음에 그때 후속적으로 그러한 얘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전장을 분석해서 지휘 통제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 그게 미국의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L3 해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걸 자꾸 이제 고도화시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록히드 마틴, 보잉처럼 옛날식, 예를 들어 뭐 전투기 비싼 거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가지고 대당 막 8천억짜리 만들고 F-22가 대당 2조 3천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는 약간 이제 슬로해지고, 주식시장에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 주가는 좀 밋밋해지고 있는 거고, 그 대신에 하이브리드 방산 쪽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무인 수상함, 이번에 트럼프가 골든 함대를 만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수상함 건조하고 그런 함대 건조하는데 헌팅턴 앵겔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다가 수주도 해주고 그랬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이브리드 방산으로 지금 세상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점점 강한 무기, 고가 플랫폼, 뭐 F-22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B2 스플릿도 중요한데, 점점 더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그러고 미국의 행정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민간 출신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군산복합체 로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술, AI 기술, 무인 기술 이런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무인 자율된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가 플랫폼이나 잠수함 이런 거 대신에 저가 대량책에 드론, 미사일, 뭐 센서, 위성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이언 빔이라는 걸 하나 방어망으로 만드는데 그걸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뭐 드론이나 이런 거 격추하는 그런 걸 한다 그래요. 아, 이제 방산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중이죠. 소프트웨어 이게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중국도 최근에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었죠. 무인 전투기가 스텔스 유인 전투기랑 같이 날아다니면서 작전을 해요. 우리 왜 전투기가 여기 원래 주된 전투기가 있고 옆에 양옆에 윙이라 그래가지고 보조 역할을 하는 전투기가 원래 같이 날아다니면서 그게 세 대가 한 개 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전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무인으로 윙을 지금 설치해서 간다 그래요. 이제 무인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킬체인요. 이것도 중요해졌는데 탐지, 분석 이거 팔런티어가 있어요. 탐지도 팔런티어가 할 수 있고 결심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결심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격, 요 전 가정의 킬체인들을 점점 AI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AI는 무기라기보다 킬체인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많은 무기의 싸움도 되지만 시스템하고 속도가 먼저 중요해지고 속도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보다가 컴퓨터가 결정하는 게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골든돔 우주와 방산을 동시에 키우고 있고요.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센서로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추적하고 탐지해서 다층으로 요격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미국에서 좀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주에다가 뭘 인공위성 같은 걸 많이 쏘아 올려야 되겠죠, 그죠?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그 다음에 날아오는 거를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AI도 중요해지고 또 통신이 또 원활히 해야 되니까 통신 링크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격하는 성능, 그 방어용, 요격용 미사일, 그 다음에 뭐 레이저 빔, 한때는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저로 뭘 막 격추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그래서 센서 위성, 데이터, 통신, 요격, 방공이 동시에 이제 앞으로 돈이 그쪽으로 쏠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팔란티어가 왜 핵심인가? 팔란티어는 전쟁의 운영 체계를 지금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거기다가 민간에 관련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저라 높은 밸류에도 팔란티어 주가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올라간다 그러죠. 미국의 표적 획득 장치라고 있어요. 마분 스마트 시스템 MS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팔란티어의 역할이 커졌다는 보도가 미국의 국방 전문 유수 레터에 나와 있고요. 디펜스 스코프라는 데 보도돼 있어요. 미국 육군하고 10년 동안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었고요. 상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게 미국 국방을 의사결정, 탐지, 추적, 결정하는 데 팔란티어의 역할이 커져 있다고 그러고요. 골든돔 프로젝트도 결국 중요한 게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이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한 화면으로 묶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뭘 먼저 격추할래 저 날아오는 거를 순서를 정하고 추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여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AI 데이터를 잘 해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서마린 구슬을 깨워주는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한 소요처가 국방에도 쓰이고 민간에도 쓰이고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지금 다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엑센추어하고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더 많은 곳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망도 구축을 했다는 것도 이 회사의 확장성을 앞으로 보여주는 거고 팔란티어가 또 다른 AI 기업하고 다른 점은 얘는요 투자 많이 안 해도 돼요. 얘는 무슨 뭐 AI GPU 많이 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거니까 AI 플랫폼 기업하고는 좀 다르니까 비용 구조도 훨씬 심플하죠, 그죠? 다만 회사 내부에서 이제 직원들 보상용으로 RCU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흠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란티어 올해도 진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작년에 정말 연초 보다가 지금 거의 배 이상 가까이 한참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배가 뭐예요? 거의 한 3배 올랐나요? 진짜 뭐 60불, 70불 뭐 이렇게 하다가 180불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죠? 밸류에이션은 높아요. 높으니까 너무 많은 비중은 위험한데 어쨌든 시대에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유니크한 기업이고 돈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자본 지출이 많지 않아도 되고 최근에 엑센튜어하고 자기의 그 망을 엑센추어 인력이 2,000명 들어오고 얘들은 AIP 프로그램만 제공한 채로 같이 영업을 하겠다고. 엑센추어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인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 플랫폼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새해에는 방산이다. 우주항공하고 다 아우르는 포트폴리오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산회사예요. 우리나라 방산회사 제가 맨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이 방산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 이제 투퀴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도 나오죠. 미국이 최근 들어서 국가안보 전략을 새로 발표하면서 나 이제 세계 경찰로 그만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책으로 나오기까지 몇 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행보는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답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미국은 앞으로 이제 정말로 이 세계 경찰로도 그만하게 될 것 같다. 그 첫 단초가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미국이 나 중동, 유럽 나 이제 별로 중요 안 해 라고 생각을 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바이든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으로 미국에서 또 나오고 트럼프 정책이 기반이 됐고 그런 건데 그거는 또 그 바이든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중국의 부상 때문에 전 세계를 커버하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도 벅찰 정도로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경찰로서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서방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고 질 거냐? 그러면 한국의 방산이 많은 기여를 나는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랑 호환할 수 있는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카이 같은 경우만 해도 KF-21, T-50 이거는 다 미국의 F-16, T-50을 잘 몰면 F-16을 그냥 잘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작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F-21을 몰기 위해서는 T-50 이거 잘 몰면 되고 F-16 계열로 다 설계되어 있으니까 F-35하고 F-21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가 있다는 거죠. 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주포가 나토에서 쓰는 155mm 포하고 구경이 똑같아요. 무기 시스템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 이러면 다른 나라의 유럽과 미국의 방산회사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그동안 평화의 시대를 80년간 지내다가 보니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다 미국은 또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한다고 돈 생길 때마다 배당 주고 자사주 사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회사는 또 이게 새로 ROE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필요해도 공장을 증설하지 않았고 그러면 한국의 방산회사들은 그 사이에 우리가 남북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존재했다는 거죠. 시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고 시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증설할 만큼 캐시프로가 생겼던 거죠. 증가하면서. 그러면 기술력은 이제 짱짱하게 돼 있고 빨리빨리도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전기전자 잘 만들고 철강도 잘해. 제조업 강국이야. 그 상태에 갑자기 유럽이 스스로 무장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 스토리가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갑니다. 10년 이상 갈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사이에 주가는 올랐는데 이익도 빵빵빵빵빵빵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원전 섹터도 오르고 조선도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밸류에이션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래요. PER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은 PER이 높지 않아요. 다른 회사들, 다른 섹터들은 보면 PER이 매우 높아요. 기대감들을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얘는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잖아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고 주가가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펀더멘탈, 적시성, 빨리 납품한다. 가성비 높다. 전성비 높다. 시성비 높다. 적시에 빨리 납품할 수 있다. 가성비 싸고 성능 좋다. LG 넥슨의
그 천국 미사일만 하더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못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뭐 완전 진짜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맹 표준에 부합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AI를 토입하거나 또 우주 항공으로 가거나 이런 쪽에 이 회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LIG 넥스원이 왜 넥스원일까요? 다음에 넘버원 하겠다고. 그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가지고, 아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연구개발 투자 무시하고, 전체 직원의 60%가 R&D 인력이래요. 그리고 방산기업이니까 국회에 자주 물려가면 또 곤란하니까, 뭘 자꾸만 돈 잘 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여론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요. 이거는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LIG 넥슨도 수출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전자전기기도 수주를 하고 공대공 미사일도 이번에 수주를 하고 별거 수주 다 해요. 근데 주가는 잘 안 올라가요. 왜냐 사람들이 지금 다른 스토리에 지금 홀딱 빠져가지고 있어요. 홀딱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차트상으로 난 내리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도 이익이 증가한다면 지금이 찬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에어로는 단순 무기 회사가 아니에요. 최근에요. 폴란드 천무 계약한 건 공시 나왔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에스토니아에도 천무를 계약했죠. 그죠? 그러면 유럽에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 협정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지금 15년간밖에 내가 전쟁 안 하겠다는 약속 안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15년 뒤에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최종안은 안 나왔지만 그러면 15년이 그분들 이게 긴 시간인가요? 방산 무기라는 게요. 지금 수주를 하더라도 지금 조달 약속을 하더라도 배치되기까지는 앞으로 막 7, 8년 뒤에 걸리고 그래요. 우리 KF-21 실전 배치가 2032년 그때야 본격적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뒤에요. 그죠? 주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방사는 조달에서부터 납기까지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분들 방산기업을 지금 한 달 내에 휴전이 되니 안 되니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무기의 수요가 늘 건가 줄 건가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누가 좋은 제품을 잘 납품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하나의 여론은 K9 미국하고 지금 공동 연구해서 포신의 길이를 52구경장을 58구경까지 한 6cm 더 늘리는 거죠. 6cm 더 늘리면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권총은 사거리가 45m, 뭐 어떤 짧은 거는 또 30m 이런데 총은 560m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쓰던 M16이. 그리고 M60은 사거리가 1030m인가 막 그래요. 제가 M60 사수 출신입니다. 주특기 104. 와, 근데 그 총 많이는 못 쏴봤어. 옛날에는 제 군대 있을 때는 국방 예산이 튼튼치 않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뭐 이렇게 연결가 두두두두 람보에 나오는 총 있잖아요. 그 총이 M60이에요. 제가 그거 그 되게 무거워요. 행군할 때 되면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K9 미국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에어로는 이번에 또 우주항공도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의 공식적인 회사로 선정된 데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거기다 하나 시스템은 또 위성을 또 엄청 만들겠다고 이번에 제주도에 위성 만드는 공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제가 한때 공부를 했었고 하나에어로도 공부했었고 하나 오션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맨 꼭대기에 누가 있나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죠? 그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15배, 17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슨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사일, 방어, 무인 무기, 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해서 로봇 생태계, 여기도 국방에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해요. 그 지금 하나의 지금 넘버원이거든. 어쨌든 다음번에 원이에요. 넥스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골든존 프로젝트 이런 제 방공 요격 이런 쪽에 넥슨이 잘하고 있고요. 넥슨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뭐 방사청, 국방각 연구원, 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는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이 참 국가랑 하는 게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마진이 안전하다는 거죠. 방산기업하고 조선기업의 가장 큰 차이. 영업 마진율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무기 만드는데 그 회사 망하게 하면 나라가
무기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한 이유도 우리나라 무기 만드는 기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안정적인 마진, OP 마진. 여러분, 기아차가 미국에 차 팔고 현대차가 미국에 차 팔아가지고 영업 마진 10% 내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은 OP 마진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 넘어요. 얘들이요. 훨씬 넘습니다. 근데 해외 수출하는 건 OP 마진이 막 20%, 30% 이러니까 해외 비중이 높아질수록 방산기업의 PER이 딱뚝 낮아지는 거고, 넥슨도 원래 기준으로 NS 전망이 맞다면 PER이 15배 언저리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경 로격 레이더 이런 쪽에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산 기업의 펀더멘탈은 수주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 조달하는데 프로큐어먼트 하는 데 있어서 출발부터 최종 납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기업들 수주 잔고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 쪽을 살펴보면 하나에어로가 우리 잘하고 있죠. 하나에어로 말고 미국 기업 중에 잘하는 데는 아무래도 테슬라하고 연관관계는 없는데 어쩌면 이번에 연관관계가 생길지도 모르는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지금 내년에 스페이스X를 상장하려고 그러죠. 그 상장하는데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줄지 말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테슬라도 최근에 차 지붕, 전기차 지붕에서 위성을 수신할 수 있도록 차를 개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하고 이렇게 내비도 없는 쪽에서 운행을 잘하고 이러려면 위성하고 통신을 하면서 차가 굴러다니면 테슬라의 차가 위성 통신 단말기로 변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주항공하고 AI하고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은 한 묶음으로 지금 연결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그 연관된 생태계들이 또 함께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에어로, 넥슨 이런 쪽이 동반해서 상승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스몰캡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팔란티오도 그와 같이 연관될 수 있고, 작은 기업 중에 로켓랩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투자가들이 무지 많이 사랑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높아요. 애기 기업이에요. 근데 미국의 애기 기업들은 아무리 로켓랩이 이제 정부하고도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작은 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가 제일 잘하고 있죠. 그죠? 미국 행정부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최근에 다시 친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이 스페이스X하고도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에요. 미국 행정부에서 갑자기 또 머스크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위성 쪽에는 아마존도 카이퍼라고 위성통신, 골든돔 말고 위성통신을 위한 쪽도 지금 그쪽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고요. 거기 위성통신은 지금 제일 잘하는 건 스페이스X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말고 잘하는 거는 지금 영국에는 윌랩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아마존도 이제 자체 사업부로 카이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도 2030년까지 13,000개 쏘아 올린다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스페이스X가 상장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머스크가 부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거의 이제 회사의 희망으로 보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보면 참 부러운 게, 미국은 진짜 스페이스X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시총 지금 1조 달러를 간다 그러고 그런 판이잖아. 이것 때문에 머스크가 글로벌에서 가장 돈 많은 사나이가 됐다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부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펀딩을 안 해주니까 이제 스타트업은 돈이 곧 펀더멘탈인데,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잠수함, 항공모함, 수상함.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그거 누가 만드느냐 하면요, 헌팅턴 인걸스가 만들어요. 그럼 이 회사 PER이 몇 배인지 혹시 보셨어요? 24배예요. 여러분 하나오션이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70배예요. 예, 70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요, 현재
수주 잔고가요 569억 달러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골든 함대 어쩌고 그러면서 수주 잔고가 더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전함을 짓겠다고, 항공모함 많이 짓겠다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인태 사령부는 이번에 줄이지 않았죠.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사령부는 국제 사령부로 통합을 했는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력을 증강시키려면 전함도 많이 필요할 테지만 새로 이제 전함을 짓겠다 그러니까 잠수함도 많이 필요하고 군함도 필요하다. 그거 지을 때 필리 조선사 하나에 있는 거기만 지을 거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죠? 핵 잠수함 그거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미국의 군함은 누가 짓고 있느냐? 헌팅턴 잉글스라는 회사가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별로 안 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단가가 높다. 미국 제조업은 TSMC 반도체도 미국에서 지으면 원가가 20% 더 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조회사니까 PER 24배가 좀 미국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면 비싸다. 그건 자동차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 GM, 포드 이런 데가 PER이 7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장성 위주로 미국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적자 투성인 뭐 어떤 기업은 새로 IPO 할 때 시총 1조 달러 주는데 돈 잘 벌고 있는 자동차자들은 PER 뭐 5배, 6배 뭐 이렇게밖에 안 줘요. 일본 도요타도 8배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열심히 지금 주가들이 한국의 유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 앞으로 한 4년, 5년 동안에 통합 소프트웨어 데이터인 팔란티어 같은 회사, 골든댐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방공, 요격, 우주, 항공 이런 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이런 데들이 앞으로 저는 꾸준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있던 얘기 있죠.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이건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있죠. 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려고 그럴까요? 일단은 에너지 비용이 완전히 우주에 가면 태양광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 안 들고 또 하나 또 비용 안 드는 거 있죠. 그죠? 땅값 안 들죠. 우주는 누구 땅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땅값 안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도 수명이 좀 길어지겠죠? 우주는 진공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둥둥 떠다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품들이 낡아지는데 자동차도 낡아지고 날라지는데 우주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화라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 우주에서 뭘 지으면 수명이 오래 간다. 그래서 왜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화성 탐사선 출발한 지 30년 됐는데 지금도 작동 잘해요 그러잖아요. 이거 30년 동안 작동 잘하는 게 산화되지 않는 그런 특징도 같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또 골든덤 프로젝트니 뭐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또 이제 우리 뭐 해저 케이블로 막 연결하고 그런 데잖아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이지리아하고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거 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협상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주에다가 그냥 데이터 센터 지으면 땅값도 안 들고 수명도 조금 GPU 수명도 좀 오래 가고 통신도 뭐 무슨 또 굳이 뭐 이렇게 해저 케이블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제 지으려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그쪽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요. 스페이스X도 당연히 염두에 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BEP는 우주까지 뭘 옮겨가는 비용, 버스비,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의 효율성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킬로그램당 몇 불 그 정도면 BEP를 넘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 그러고요. 우주 데이터셋의 핵심 장점 5가지가 있는데요. 지연이 최소화된다. 감시, 정찰 이런 거에 지연이 초단위 의사결정이 핵심인데 데이터 센터 자체가 팔란티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상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거랑 우주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상으로 쏘아가지고 지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해서 다시 우주로 올려 보내는 것보다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직접 있으면 위성으로 관찰해보고 데이터 센터도 즉시 연산해가지고 즉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즉시 요격하면 훨씬 빨라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골든돔, 미사일 방어, 드론 요격에 결정적인 시간 단축성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생존성도 아까 말씀드린 장점 위에 아무래도 지상에는 데이터 센터가 나중에 훗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타격해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데이터 센터. 거기가 하이브리드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생존성이 우주에 있으면 훨씬 낫다는 거죠. 미사일 공격이나 전자기 펄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훨씬 더 물리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쟁 억제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전력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에 상시 노출돼 있고 복사열, 태양의 복사열이 우주에 가면 있대요. 이걸 또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냉각도 훨씬 좋겠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면 되게 추워요. 냉각 따로 안 해도요. 그죠? 춥습니다. 그죠? 송전망이 또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리드망 필요 없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I 전쟁이 되면 이제 인공위성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거기에 데이터 센터도 그 옆에 붙어 있고 처리하고 결심하고 이런 거에 이제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느냐? 스페이스X도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발사 비용만 지금 절감되면 돼요. 여러분 스페이스X가 걸핏하면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한 번 성공했잖아요. 그죠? 스타쉽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일회성 로켓으로 끝나게 되면 발사 비용이 비싸지는데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면 연료만 교체하면 계속 쓰니까 그래서 자꾸만 재활용 로켓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군 뭐 이렇게 군 정보기관하고 계약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요. 이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지금 먼 달나라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AI 때문에 더 빨리 지금 이 세상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켓랩도 소형 발사만 주로 하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서브 모듈 운송 역할을 앞으로 로켓랩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아리스타 스페이스라는 작은 회사도 있는데요. 뭐 하여튼 요 로켓랩하고 아리스타 이런 애들은 애기니까요. 그분들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애기가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작은 회사들 몇 개 있어요. 데이터 센터 구조물 우주에서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에 뭐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거는 요런 큰 회사예요. 노스로 그루먼이라는 회사. 요거는 미국 방산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방산회사들 내년에 또 우주항공하고 관련된 데들 위성통신하고 하는 이런 기업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앞으로 우리 산업의 병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오죽했으면 민간 회사까지 물론 테슬라의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는 민간 회사인데 위성통신 주로 이런 거 하려고 그걸로 돈 벌어먹겠다고 한 건데 여전히 아직은 적자지만 민간 회사까지 여기에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이 동네가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 한국의 방산회사 찾으면 돼요. 최근에요. LIG 넥슨도 위성 만든다고 지금 그것도요. 정지 위성 만든대요. 여러분 정지 위성 만드는 게 이동하는 위성보다가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정찰용 위성은 정지 위성으로 만드는 게 훨씬 24시간 내내 감시가 필요하죠. 지구 한 바퀴 그냥 하루에 막 3번, 4번 돌아버리면 그 위성이 어질어질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은 내가 봐야 될 진짜 북한의 어떤 지역을 관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위성을 또 넥슨이 만든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수단입니다. 요게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스타링크가 지금 있는 위성이에요. 3,500개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머스크를 함부로 못 대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도 머스크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하고 관련이 있게 결정됐습니다. 그죠? 그런 재밌는 요 그림들도 몇 개가 있어요. 앞으로 인공위성이 많은 걸 좌지우지할 겁니다. 스타링크의 위성은 지금 3천 몇 개가 아니네요. 5,500개에서 6,000개 가까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수만 개를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중국 많이 한다는 얘기. 중국은 13,000개 이름이 거왕이라고 프로젝트 한다 그러고요. 우리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에어로하고 넥슨하고 이런 작은 회사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거다. 아마존은 계획 위성이 3,200개 정도니까요. 스페이스X에는 훨씬 못 따라가는 거고요. 아마존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거하고 일부 또 일맥상통하네요.
대부분 다 우주로 가는 버스 사업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도 윈랩이 하나 시스템하고 서로 전략적 제휴한 회사예요. 그래서 윈랩의 기술을 들여와서 하나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위한 위성 통신망을 지금 구축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강대국은요 자기 위성망을 지금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통신 주권은 안보 주권이기 때문이고 AI 시대는 더더욱 방위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오늘 위성하고 우주항공 이 관련된 생태계를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반도체랑 다른 점은요. 요거는 약간은 멀리 있어요. 요 섹터들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대부분 높아요. 그 대신에 또 비슷한 점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지만 성장률 대비해서 PEG로 보면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거고요. 뭐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는 거고 아직은 편견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전쟁 테마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테마주 아니에요. 10년짜리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항공 쪽에 제가 몇 개 작은 기업도 말씀을 로켓랩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그분들께서 철저히 정말 작은 비중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비즈니스도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 단위거나 미국도 누가 하냐 지금 빅테크가 하잖아요. 아마존, 테슬라의 창업자인 머스크 이런 사람만 지금 거기 들이대고 있는 거고 작은 회사들은 진짜 난항을 겪고 있죠. 그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뭐 이런 우주항공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가 돈 된다 그러면 스타트업도 다 달라드는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설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나 미국의 작은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돈을 내주니까 끝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나 또 다른 작은 나라들은 그게 어렵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모험 자본이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지 않는 나라예요.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약하죠. 그죠? 뭐 서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안전하게 하시더라도 작은 비중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높은 거는 작은 비중으로 그렇게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넥슨 이런 데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 전 나쁘지 않을 거다. 이선은 여기는 재무 능력이 있는 거고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국가가 밀어주는데 그 기업이 많은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반도체가 여전히 탑픽이고 우주 방산 이런 쪽도 원래는 또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눌려 있으니까 더더욱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